네, 후보자들의 연속 낙마로 국민적인 실망과 관심을 또 동시에 모았던 차기 국무총리직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현 국무총리가 유임됐습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냐,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외면한 고육지책이냐.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관련 현안 그리고 730 재보선 준비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승용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기다리셨죠? 네, 브라질 현지를 좀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헌정사상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유임된 건 지금 최초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 총리 유임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전화감이 뭔데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헌정사상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다시 유임되는 것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네. 총리로 지명된 후보자가 청문회도 않고 연속 2명이나 자진 사퇴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돌고 돌아서 진산 총리를 다시 임명했다. 재활용 총리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포자기 인사 아닌가.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인사입니다. 네. 광폭 인사를 좀 했으면은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지적도 있던데요. 네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좀 방치할 수가 없어서 고심 끝에 사의를 발휘했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세월호 참사 이전과 네.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고 그것이 곧 천심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다고 한 분을 꼭 이렇게 유임을 시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네. 또 약속을 하셨는데 예. 이 사표를 발휘한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부 차원의 어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저는 방법을 잘못 찾은 거 아닌가. 네.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해양경찰서를 폐지한다, 국가안전처를 설치한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예. 인사수석실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인사의 어떤 개선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근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저는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증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인사수석실 신설을 일단 결정을 하고요. 네. 수석실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시스템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인사수석실만 설치하는 것은 검증을 한 단계 더 하겠다라는 것 이외에는 네.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마지막 인사수석실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예. 민정수석실에서 2차 검증을 하고 결국 마지막 3차의 최종 청거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의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사수석실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네. 어떤 또 그런 꼼수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사 실패의 책임론의 어떤 중심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네네. 네. 정말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계속되는 인사 전행, 인사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건지 정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가 온통 지금 거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지금 전방은 전방대로, 후방은 후방대로. 네. 군, 검, 경이 지금 다 동원돼가지고 전방에서는 총기 사건이 나고 후방에서는 지금 유병헌 수색작전이 되고 이런 상태에 총리도 거의 2달 동안 공백 상태나 다름없죠. 또 내각들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죠. 이런 국정이 이렇게 난맥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인사수석실 자체를 지금 6년 만에 이제 부활한 건데요. 네네. 인사수석실 자체를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로 지금 돌아간다. 뭐 노무현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 부활했죠. NSC 부활했죠. 인사수석실 부활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 검증 단계를 네네. 1차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수석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뭐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검증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네. 검증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공적 라인을 통한 검증이 돼야지 아무리 많이 인사수석실을 설치한다 한들 어떤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개입한다면 저는 정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에 보니까 국무총리제의 위기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신문도 있는데요. 네네. 그럼 책임 총리 부분은 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 그리고 인사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어떤 사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은 뭐 역할도 권한도 지금 모호하고요. 하려는 사람도 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총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대로 네. 내각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좀 총리가 책임지고 내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은 국방이라든지 외교, 통일 이런 분야 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정호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인터뷰를 좀 하고요. 지금 730 재보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그 공천위원장도 지금 겸임하고 계시죠? 예. 네.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는 우선 뭐라고 보시는지요?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내의 전 후방 전체에서 지금 대형 사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총리 공백, 장관 공백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심판이라기보다는 네. 6.4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어떤 일방 통행이라든지 일방 독주에 대한 경고,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상당히 6.4 지방선거에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야당에게도 더 분발해라, 더 견제하라는 그런 독려의 의미의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박근혜 정권 2년 반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상태가 국정의 난맥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730 보궐선거에서도 국민들께서 반드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보선 구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어쨌든 이렇게 국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 가급적 재보궐선거를 조용하게 치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충실하면서 지금 국회가 지금 최근에 이제 원구성이 돼가지고 네. 지금 세월호 국정조사라든지 내각 인사청문회라든지 전년도 예산 결산 심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하게 현안이 밀려 있습니다. 예. 그런 현안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난맥,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이 이제 현재까지 15개 선거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다 보니까 뭐 미니 총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성급하긴 합니다만은 공천위원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보선 승리 기준 몇 석 정도로 보십니까? 전체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146석인가요? 새누리당이. 네.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의 150석 이상 되는 과반 처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할 것이고요. 일단 영호남을 제외하고 최소한
수도권, 충청권에서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2차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세월호 참사에 또 문창극 사태까지 여론이 좀 곱지 않은 만큼 이번 재보선에 모든 당력을 좀 집중해서 당선될 수 있는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할 것이다. 뭐 이런 후문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은 우리 당에서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우선 뭐 시간이 없어서요. 새로운 인물 영입이 잘 될런지 참 고민이고요. 네. 또 기존에 지금 오늘까지 지금 신청 공모를 합니다마는 이 참신한 신인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을 하겠고요. 네. 지금 뭐 중진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뭐 맞춤형 또 공천도 검토를 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략공천도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전략공천도 불가피하고요. 일단 중진들에 대한 공천은 후보가 없고 또 지지율이 아주 열세인 곳은 필요하다면 중진들이 나서서 선당 후사의 어떤 그런 자세로 네. 차출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내 대선 주자급 인사인 뭐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 차출선이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선당 후사를 강조해서 또 당 중진들의 어떤 재보선 출마를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모가 마감되면 예.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서류 심사를 해보고 또 면접을 해본 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공천도 최후까지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판단이 할 것이고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중진들께서는 뭐 선당 후사의 자세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또 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남 순천 곡성 재보궐 선거에 공천을 신청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주승용 사무총장의 지역구도 이제 그 전남이시잖아요. 네. 여수 을이신데, 이정현 전 수석의 호남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정현 전 수석의 호남 도전 뭐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김부겸 후보와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아마 관심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후보들이 너무 많은 것이 걱정입니다, 솔직히. 네. 그러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라든지 공천 휴유증이 최소화돼야지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이 또 기존에 통합진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 전체 어떤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정현 전 수석하고 통진당 후보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같이 본선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휴유증이 최소화되는 방향이 우리 당에 지금 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호남에서는 경선을 치르고 기타 네. 지역에서는 뭐 전략공천하는 방향, 이런 큰 틀의 방향이 좀 세워진 거죠? 그렇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우세한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열세인 지역은 아무래도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승리의 목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